무엇을 할 거냐면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물체를 움직이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업데이트에다가 저는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죠. 위에다가 쏠게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상하 좌우로 이동하고 싶다. 이게 내용이고요. 자, 얘를 하기 위해서 자, 보시면 이 문장에서 기획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획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정보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필요 속성이라고 놓을게요.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문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획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상하좌우로 하려면 뭐 사용자의 어떤 키인데 뭐 그거야 상하좌우 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싶대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동하려고 봤더니 얼마나 빨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쵸? 이동 속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속성으로 필요해요. 팩맨이라는 게임 아세요 혹시? 영화로도 나오고 되게 유명하죠. 굉장히 옛날 거고 한데도 이게 아직까지도 유명해요. 얘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출시되기 전날까지 이거를 만들던 PD가 테스트를 하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도대체 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근데 주변 사람들은 내일 출시인데 이제 그만하십시다. 이전 충분해. 하는데 PD가 안 되겠어요. 전날 밤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발자한테 야, 나 이거 한 번만 더 다 플레이 해보고 싶으니까 2배만 더 빨리 해놔봐. 빨리 테스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2배 더 빨리 해서 어떻게 예전에는 이거 구워야 되고 막 노가다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 플레이를 해봐요. 그런데 그 팩맨이 2배의 속도를 빨리 해놨잖아요. 시작하는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갑자기 몰입도며 긴박감이 넘치는 거야. 찾았죠? 바로 이 2배 속도라는 이 밸런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요.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기획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픽 디자인이 있고 그냥 큰 직군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 프로그래머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줘서 아웃풋을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찍는 구조가 우리가 흔히 작업하는 파이프라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프로그래머가 아웃풋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주다 보면 결국에 이쪽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일정 관리도 누가 해줘야 되는 게 제일 맞아요. 프로그래머 쪽에서 일정을 제일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고 줄여도 저쪽에서 줄여야 되고 밤을 저쪽에서 새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근데 프로그래머는 이거 계속 받다 보면 디자이너가 이거 수정하고 저거 수정하고 100번 수정하고 1000번 수정하고 같은 거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이거 결국엔 수정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체크리스트 보고 나와 있으면 이제 다 된 거구나 싶어서 그때 적용해줘야지. 기획도 어떤 밸런싱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데 계속 바꾼데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박 과장님 이거 0.1만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우리 워크숍도 갔다 왔잖아. 했어요. 그랬는데 죄송한데 이거 0.5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워크숍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원래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직 내가 구현을 다 못했는데 이때부터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지금 약속이 있는데 오케이? 지금 출력을 내가 해줘야지 그들이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오케이? 또 와가지고 저 죄송한데 버그 있거든요? 그죠?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이거 0.2만, 0.1만, 0.3만 이 짓을 계속해요. 그러면 적용을 아웃풋을 프로그래머가 찍다 보면 극한의 분노가 오죠. 그럼 적용 안 해주거나 말을 서로 안 하거나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프로그램팀 정식 요청 주세요. 점점 부서 간에 정식 루트로만 얘기해야 되는 이 형태가 오게 되죠. 이게
좋은 거기도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거기도 해요. 이런 구조가.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도 프로젝트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체크 포인트를 언제 둘 수 있느냐, 이 결과물에 대한 버전을 언제 둘 수 있냐면, 그래서 언제 빌드를 할 테니까 이때 테스트해서 확인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약속을 해요. 그쵸? 일정을 잡을 때. 그러면 그때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리는데 한 방에 원터치를 착 멋지게 그려주면 좋은데 그런 그림은 없죠. 계속 밑그림 그리고 계속 붓터치를 해가면서 완성도를 올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원터치로 만들어서 완벽하는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0번, 20번, 100번, 1000번, 만번을 계속해서 해줘야 이게 제대로 된 퀄리티를, 점점 나아지는 퀄리티를 볼 수 있을 텐데. 자, 아까 팩맨의 사례를 보면 딱 그런 문제예요. 그쵸?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유니티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유니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이 있고요, 디자인이 있고, 프로그래머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각자 병렬로 만들고요, 각자의 레고 블록을 갖고 있어요. 각자의 레고 블록을 갖고 있고, 출력은 그럼 다 같이 찍어요. 이게 유니티가 갖고 있는 작업 프로세스예요.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어떻게 퍼뜨려 가지고 각각의 내용들은 각각의 레고 블록 책임자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칠 수 있고요, 기획 쪽도 자기의 밸런싱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초반부터 0.1만, 0.2만 이건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동 속도, 저희가 여기다가 private speed 해서 float speed 해서 여기다 5라고 놓도록 하죠.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피드를 밑으로 내려서, 아까 여기다가 우리가 숫자 5라고 놨잖아요. 요거 대신에 스피드라고 놔볼게요. 요거 대신에 스피드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숫자 5가 들어가 있겠죠. 자, 유니티로 가서 제 화면만 보시면 돼요. 지금 플레이어 무브에 보면 그냥 스크립트 박혀있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접근 요거 지시자라고 되어 있는 얘를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퍼블릭으로 바꿔보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유니티로 한번 가보시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화면에 뭐가 나오죠? 스피드가 나오죠. 그러면 기획자도 여기에서 플레이 버튼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개발 초기부터 밸런싱을 잡아갈 수 있어요. 아까 팩맨은 진짜 출시 전날에서 그걸 버전 체크하면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처음부터 밸런싱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니티 같은 엔진이 나오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거 통합 에디터예요. 모든 직군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작업할 수 있는데, 얘가 이런 핵심 기술들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하는 직군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얘네가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SS2나 여기저기 때문에 직군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 개발 투입된 인원들은 좀 줄어들어요. 대신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도 줄죠. 기간과 인력이 줄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비용이 줄죠. 그죠? 비용이 줄고 인력과 기간이 줄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개발 퀄리티는 올라가요. 결과물 퀄리티가 올라가요. 왜? 처음부터 밸런싱을 잡아가면서 달리거든요. 이쪽에서는 아트가 버전 때 특별한 상황 한 번에 확인할 때 그때서야 업데이트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 쳐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랑 이런 것들은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1년 걸려서 프로토타이핑 작업해야 되는 거, 이런 상용 엔진이 투입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한 2, 3개월이면 프로토타입, 그거보다 훨씬 좋은 프로토타입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얘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얘를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숫자 값만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이런 느낌들을 제가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 그쵸?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 값들을 마우스를 여기다 가져다 대면 스크롤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바꿔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네, 값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구현을 해볼게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상하좌우로 이동하고 싶다. 자, 이게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두 개의 함수에서 저 내용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주어진 건 두 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 내용을 저 두 개 중에 하나에다 넣어서 구현해야 된다면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어디에다가 넣으면 좋을까요? 저 내용을. 스타트는 태어날 때 몇 번 호출돼요? 딱 한 번 호출돼요. 업데이트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 호출될 거예요. 자, 그럼 저 문장의 의도상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중에 업데이트에 맞겠죠. 그쵸?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게 라이프 사이클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 받은 기획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삽입할지가 정해지니까. 자, 그래서 스타트가 아닌 업데이트에다가 이 내용을 넣도록 하고요. 자, 이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궁극적으로 이 문장을 잘게 쪼개볼 텐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써볼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동하고 싶다죠. 그쵸? 결국에는 이 문장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동하고 싶다예요. 자, 이동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질문이 나와요. 목적을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왜, 막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쵸? 자, 이동하고 싶다면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길래 무엇이 필요하죠? 이동하려면? 방향이 있어야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방향이 필요해요. 그쵸? 자, 문장에서 보면 자, 이 방향은 어떻게 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그래서 총 3가지 문장으로 우리는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쪼개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입력을 가지고 방향을 만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만들어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순서를 보면 3, 2, 1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3, 2, 1로 구성이 될 거고요. 혹시 이거 단축키 이거 컨트롤 C, Z 뭐 이렇게 하실까봐 Alt키 누르고 커서가 있으면 Alt키 누르고 화살표 위아래로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문장을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바꿔서 Alt키 누르고요. 자,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입력을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플롯 사용자가 값을 누르면 누른 값에 대한 그 값을 내가 저장하고 있을게요. 여기다가 h에다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대다수의 거의 대다수의 입력은 이 녀석이 담당해요. input이라는 클래스가 담당을 해요. input이라는 클래스가 담당을 합니다. input 점 하면 얘한테 있는 속성 혹은 기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getAccess라는 녀석에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따옴표로 해서 대소문자까지 다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horizontal이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좌우 입력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access라는 저 입력은 뭐 사용자가 계속 누르고 있는 입력들을 사용할 때 access라는 용어들을 써요. 저걸 계속 할 때. 그럼 단발성 이런 이벤트식 이런 입력들은 우리가 흔히 액션이라고 합니다. access는 계속해서 되는 거, 그 다음에 단발성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액션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해요. 자, 좌우에 대해서만 먼저 볼게요. 그 다음 방향이 필요하대요. 자, 방향은 무조건 방향이 들어가면 무조건 벡터예요. 오케이? 벡터예요. 자, 벡터의 dir은 vector3의 right 곱하기 h라고 놓을게요. 자, 밑에 dir 같은 게 있어요. 좀 이따 이거 업데이트 할게요. 이렇게 놓고요. 방향은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고 싶다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P는 P0 더하기 VT. 그래서 트랜스폼의 포지션 이렇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에 있는 포지션이라는 속성에 접근을 하고요. 얘한테 트랜스폼의 포지션 현재 P는 P0가 여기까지인데 C샵도 언어라서 일반 우리
한글 이런 거 국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한국말처럼 언어죠. 그래서 얘도 말줄임이나 이런 거 돼요. 선생님의 줄임말은 쌤. 그렇잖아요. 음수는 뭐의 줄임말이죠? 음식물 쓰레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얘도 언어라서 우리 흔히 아는 줄임말이 다른 언어에서 사용하는 줄임말처럼 이렇게 줄임말을 쓸 수 있죠. 여기다가 VT, dir 곱하기 스피드 곱하기 타임의 델타 타임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들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일단 저걸로 이거 지워줄게요. 다 똑같아가지고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가 이 문장대로 구성이 되죠. 사용자의 입력은 저렇게 받고요. 방향은 저렇게 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고 싶다는 P는 P0 더하기 VT 공식을 이용하면 이동이 돼요. 자, 저장을 하시고 유니티 와서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컴파일 오류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좌우로 이동하죠. 스피드 값을 저는 좀 올려볼까요? 그러면 더 빨리 이렇게 이동하죠. 여기에서 horizontal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 입력은 에디트 메뉴에 가보시면 유니티의 에디트 메뉴에 가보시면 프로젝트 세팅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에디트 메뉴에 가보시면 프로젝트 세팅스라는 게 있고요. 얘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인풋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풋 매니저 카테고리가 있죠. 자, 여기에 액시스라는 애가 있고 얘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호리젠탈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여기에 또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 이름은 호리젠탈인데 밑에 보면은 레프트 라이트 키, A 키, D 키 이렇게 키 매핑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요소가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단순하게 윈도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빌드 하나로 안드로이드, iOS, 그 다음에 뭐 웹브라우저, 하다못해 TV, 여기저기 다 사용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키 입력 값을 하나하나 할당해줘야 된다면 이것도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빌드를 다 다시 해야 되고 코드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멀티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설계 기법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죠. 원소스, 그죠? 멀티 유스를 많이 사용하죠. 그죠?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소스 코드로 여러 플랫폼의 타겟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키 입력 바인딩을 그렇게 해주기에는 이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기법을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유니티에는 저런 내용들이 얘가 다양한 멀티 플랫폼을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 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하나 공유를 했는데 저희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플레이가 되는 곳은 메인 카메라가 보는 이 게임 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곳은 반드시 여러 개의 창들 중에서 게임 창에 포커스가 가 있어야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분 질문 주시면서 저는 안 돼요. 근데 제가 가면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할 수 있도록 제가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게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거나 혹은 여기서 옵션, 여기서 설정 값들을 속성 값들을 여러분들이 변경하시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다시 클릭하지 않으면 포커스가 다른 창들에 가 있기 때문에 저 입력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게임창을 한번 선택해 주셔야 그래야지 사용자 입력을 게임창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아, 게임창 그런 건 안 돼요. 게임창은 단순하게 그냥 플레이만 해보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자, 몇 가지 좀 더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호리젠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상하도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지금 좌우로만 이동하잖아요. 그쵸?
상하도 이동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상하도 이동할 수 있도록 꾸밀 수 있을까요? 이미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배웠는데 요거 하나만 안 배웠어요. 상하는 어떻게 할까요? 요를 입력받아서 상하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꾸며보시겠어요? 상하로 둬야 한다고 해서 얘를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얘를 V라고 놓고요. 얘를 버티칼이라고 놓고요. 이 버티칼이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디트 창에서 유니티에서 에디트 메뉴에 프로젝트 세팅스에 보면은 인풋 매니저의 요 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A 키, D 키, 레프트, 라이트, 얘는 W, S, 그쵸? 그 다음에 업, 다운 키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 방향을 그래서 방향을 하나 더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둘, 여기에선 업, 여기는 V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dir2, 그죠? 글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좌우 입력 받고 싶다, 상하 입력 받고 싶다. 상하에 대한 방향 구하기, 상하로 이동하기. 얘는 좌우로 이동하기. 글을 두 번씩 쓴 거예요. 좌우 이동하기, 상하 이동하기. 그쵸? 근데 저는 요 이동하고 싶다 하고 방향이 필요하고 사용자 입력에서 이동하고 싶다는 그 방향으로 그냥 이동할 뿐이지 이 문장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방향이 필요하다만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벡터의 더하기를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내용이 똑같아지죠. 그쵸? 두 번 움직일 필요 없이 방향을 하나로 구해놓고 어떻게 그리로 이동하고 싶다잖아요. 그쵸? 글을 이렇게 써도 내용 같게 구현은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유니티라는 엔진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잠깐 보면요. 기본적으로 유니티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얘는 내부적으로는 C++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가 C++로 만들어져 있는 엔진이에요. 요 위에 지금 뭐가 올라가 있냐면요. 단넷이 올라가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C샵으로 만들어놓은 요게 유니티 이런 형태에서 여기에서 앱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앱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여기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거 할 때 보기 좋게 이렇게 하죠. 단넷은 일단 치우고요. 요것만 이렇게 놓을게요. 자, 앱이 만들어져 있는 요 녀석은 지금 C#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쵸? 네.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요걸로 스크립트를 C#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유니티 엔진은 이렇게 C++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성능을 위해서라도 얘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 보잖아요. 이동하고 뭐 하는 것들은 대다수 엔진에서 API를 가져와서 쓰잖아요. 그럼 결국 구현 내용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위해서는 얘가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필요한 내용도 가져와서 여기서 처리하고 결과가 다시 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 구조예요. 자, 이종 간의 다른 언어의 이 플랫폼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으로 여기에서 이 C샵에서 C++로 넘어가는 요 과정을 최소화하는 게 이게 성능의 관건이기도 해요. 이걸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면 요거 자체가 성능에 과부하가 생겨요. 오버헤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드 보면 지금 이렇게 입력 받고요. 여기에서 다 벡터 구하고요. 마지막에 트랜스폼 점 포지션 하면은 이 트랜스폼이라는 게 내부적으로는 얘가 그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함수 같은 거죠. 함수 같은 거예요. 변수처럼 생겼지만 내부적으로 함수처럼 동작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C++ 단으로 넘어가서 C++에 있는 트랜스폼이라는 얘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트랜스폼 좀 포지션 하는 순간 바로 어디로 가요? C++로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사용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럼 여기서 오버헤드가 생기거든요.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여기를 두 번 dir2 이렇게 하면 얘를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능에 무리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여기서야 큰 지장은 없지만 이런 식의 기법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화학에서 여기서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한번 이동해줘! 이렇게 하는 코드가 실제로 유니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코드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이동하는 코드였어요.